네, 피임약에 대한 그 문의들을 혹은 뭐 궁금점들을 쭉 살펴보면 피임약을 복용했더니 안 나왔던 생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다 됐을까요? 혹은 치료가 되고 있는 건가요? 피임약을 먹고 생리가 잘 나오니까 치료가 다 된 줄 알고 복용을 멈췄더니 생리가 예전보다 더 안 나와요. 네,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혹은 생리불순 상태에 대해서 피임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혹은 생리불순, 무월경 등에 대한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피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피임약에 대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내원하셨던 환자분들도 피임약이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피임약에 대한 그 문의들을 혹은 궁금점들을 쭉 살펴보면 피임약을 복용했더니 안 나왔던 생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다 됐을까요? 혹은 치료가 되고 있는 건가요? 피임약을 먹고 생리가 잘 나오니까 치료가 다 된 줄 알고 복용을 멈췄더니 생리가 예전보다 더 안 나와요. 이런 문의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의한 무월경이든 혹은 생리불순이든 일단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생리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임약은 어떤 좀 여성 호르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무월경이나 혹은 생리불순은 어떤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호르몬들을 밖에서 넣어주면 당연히 생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피임약은 밖에서 호르몬을 넣어줘가지고 생리가 나오게 하지만 반대로 난소가 배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임약 복용이 오래 지속되면 난소가 배란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배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피임약을 처방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제 생리가 나오니까 생리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나오는 생리는 진짜 생리가 아니에요. 진짜 생리는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생리인데 피임약을 복용하고 하는 생리는 난소에서 배란은 오히려 못하게 막으면서 자궁 내막만 두껍게 만들었다가 다시 떨어지게 해서 출혈을 일으켜서 나오는 가짜 생리입니다. 배란이 없는 가짜 생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임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가짜 생리를 만들까요? 난소의 배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처방이 아닙니다. 피임약을 처방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다른 질환으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 분홍색 자궁 내막은 배란 전까지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내막이 두꺼워지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계속 있다가 보면 원래는 매달 밖으로 자랐다가 떨어지고 또 새로 자랐다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자궁 안에서만 머무르다 보면은 이 자궁 내막이 계속 고여있게 되겠죠. 고여있다 보면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이상하게 변하고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런 질환 상태를 바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해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 심해지면 자궁 내막 암이 되기도 합니다.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무월경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자궁 내막 암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임약을 줘서 억지로 자궁 내막을 출혈을 시키는 이유는 자궁 내막이 자궁 안에만 머물러서 다른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무월경 상태가 6개월, 1년 이렇게 오래 지속된 환자분들도 실제로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 내막 상태가 굉장히 두껍고 이상하냐? 아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1000명에 1명, 2명이 될까 말까 정도예요. 이론상으로는 계속 안에 있으면 뭔가 계속 두꺼워지고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무월경 상태가 오래된다고 해도 쉽게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즉 불균형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피임약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 임상 경험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무월경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쉽게 자궁내막 증식지나 자궁내막 암으로 쉽게 진행되진 않아요. 저도 18년간 수많은 다낭성 환자분들을 진료했지만 무월경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고 해서 다른 자궁내막 질환으로 진행하려는 환자분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은 초음파를 봐가지고 자궁내막이 뭔가 두껍고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이상하다, 즉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이는 환자분에게만 처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처음부터 내막도 얇고 별 이상이 없는데 내막 질환으로 진행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약을 처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이 두꺼운 상태, 즉 무월경 상태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내막도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모양을 보인다. 이럴 때는 피임약을 처방을 하든 아니면 다른 호르몬 주사를 맞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자궁 내막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몇 번 정도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난소의 배란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래도 배란을 잘 못하던 난소가 더 약해지고 더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피임약 복용을 멈추더라도 자연적인 배란을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은 피임약 복용 이전보다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혹은 생리불순 상태에 대해서 피임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무조건 피임약 복용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써야 하는데 다낭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보고 현재 자궁내막의 상태를 보고 써야 한다. 그리고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필요할 때만 가볍게 쓰도록 하자, 이 점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랄지 혹은 생리불순 혹은 한방치료에 대한 다른 정보는 저희 채널에 또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